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을 리뷰하고 있고요. 오랜만에 아멜 두 번째 영상인데 그동안 다른 종목들이 좀 이슈가 많아서 잠깐 소홀했는데 밀린 아멜 리뷰를 좀 이어가 볼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번 영상은 1편에 이어서 관련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게 해볼까 합니다. 왜 다른 종목하고 다르게 아멜은 시작부터 이 시장 전망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지 말씀드리면 실적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아멜이 잘해야 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일단 시장 자체의 수요가 좀 회복이 돼야 하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당연하겠지만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고 입법이 좀 많이 진행이 돼서 환자들이 원격 진료를 더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하고요. 네 번째로 결과적으로 기기나 기술이 더 저렴하게 도입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 환경이 되어야 하고 이 모든 건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길게 본다면 좀 많이 길어야 합니다. 근데 길게 본다면 전망은 좋은 게 맞고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건데 이 내용을 들으시고 아멜에 대한 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뒤에 내용들을 설명드리려면 객관적으로 현재 아멜이 어떤 상황인지 아셔야 할 것 같은데 네, 이 시장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특히 원격 진료는 요 내용 먼저 말씀드리니까 네, 그냥 이 원격 진료 시장을 이해한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아멜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니까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텔라닥과 아멜의 진료 방문 환자 수를 보면 기본적으로 텔라닥이 더 많기도 했지만 아래에 있는 바가 텔라닥입니다. 그 성장성이 조금 버티면서 많아지고 있는 모습인데 아멜이 위에 빨간색인데요. 작년 2분기에 고점을 찍고 좀 줄어든 모습이죠. 요렇다 보니까 이 내역이 당연하겠지만 주가에 좀 반영이 돼 있을 거고요. 좋은 점을 꼽자면 이용자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용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만큼 만족도가 높다는 건 좀 희망적인 내용이고요. 텔레닥보다도 높고 평균치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뭐 서비스를 운영을 잘하고 있다라는 건 여기서 보여지는 모습인데 좀 안 좋은 얘기를 드리자면 경쟁이 너무 심해지고 있습니다. 유망하다고 하니까 당연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벤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코로나가 물론 있었지만 19년도 대비 20년도는 두 배 좀 안 되지만 얼추 비슷한 금액으로 투자가 엄청 많아졌고요. 그렇다 보니까 각 서비스 분야별로 아니면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특화되어서 경쟁이 좀 심해지고 있는 모습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아마존 케어도 역시 경쟁의 대상에 포함돼 있죠. 아마존은 올해와 2022년에 미국의 주요 20개 곳에 가상 요양 서비스, 재택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고요. 또 방문 케어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장은 뭔가 교집합으로 해서 확 경쟁하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커지면서 계속 더 경쟁을 하는 그 과목들이나 서비스가 겹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소식들은 좀 원격 진료 업체들에게는 안 좋은 이슈는 분명히 맞긴 맞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최근에 원격 진료 수요가 좀 감소하고 있다는 건데 작년 대비 계속 줄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3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줄고 있다는 걸 어쨌든 좀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건 맞고 당장은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원격 진료 수요가 줄었지만 코로나가 오기 전보다는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어느 시점과 비교하면 줄었냐? 작년에 최고점 대비해서 40% 정도 준 건데요. 이 수요가 앞으로 계속 평평하게 유지될 거라고 하는데 거의 모든 전망에서 이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요가 확 회복하지 않는 이상 환자 수가 제한돼 있잖아요. 그 안에서 여러 업체가 경쟁을 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모로 좀 경쟁이 치열해지는 게 분명히 있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거대 업체들이 진출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이중고가 있는 그러니까 시장 전망이 굉장히 좋고 파이가 굉장히 많이 커지는 건 물론 맞지만
이게 연 단위로 보면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좀 장애물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요 사이트에서 월간 원격 진료 통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여기서 좀 본 내용이 뭐냐면, 네, 웨스트 지역인데 탑 5 이 두 개의 랭크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코드, 그러니까 진료 과목이겠죠. 두 번째가 진단인데, 이걸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 위에 첫 번째로 탑 5가 있습니다. 1, 2, 3, 4, 5등에 있는데 1등이 정신건강치료고요. 그리고 4등도 역시 그렇습니다. 시간만 다르고요. 2, 3등이 방문진료, 그리고 5등이 방문심리치료인데 거의 시간만 다르고 모든 주에서 이거랑 거의 똑같이 나오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원격 진료가 역시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정신건강 부분에서만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요 자료 보여드렸죠.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과목이 정신건강이나 행동건강 요 부분이라고 했는데, 당연하겠지만 기술이 도입이 안 된 것도 있고 또 기기가 비싸다 보니까 환자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이 서비스를 도입해서 뭔가 정확한 데이터로 진단을 할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뭔가 믿을만해야 하고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법안도 통과되어야 할 거고 여러모로 거쳐야 하는 산이 되게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상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뭔가 화상 통화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 있는 게 당연하겠지만 대화를 통해서 진단할 수밖에 없는 어떤 표정이나 여러모로 원격 진료는 아직까지는 정신건강, 그러니까 심리학 3당 이런 쪽에서 이용이 많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좀 비용이 저렴해지고 기기들이나 관련 서비스를 도입하는 게 그러면 더 많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렇다는 거고요. 네, 요 진단을 보면 위에서 보여드렸던 것과 똑같이 정신건강 부분에서 거의 50% 이상이 진단되고 있으니까 거의 모든 수요가 이쪽에 몰려 있다는 거고, 다른 주도 거의 똑같습니다. 미드 웨스트인데요. 여기는 거의 70%고요. 위에 코드는 다 똑같습니다. 네. 사우스 지역은 약 50%고 여기는 68%인데, 요걸 보시면 제가 1편에서 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 아직까지는 좀 극복해야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아멜이 뭔가 엄청 열심히 더 해서 실적이 빠르게 좋아질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요거를 말씀드리고요. 이 다음부터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좀 할 텐데, 어쨌든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여서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멜이 뭔가 굉장히 못해서 아니면 정말로 회사가 뭐 무너지고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일단 전반적으로 성장이 더딘 이유는 경쟁이 너무 심하다는 게 첫 번째고, 전체 시장의 파이는 커지지만 그만큼 다양한 플레이어가 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파이를 나눠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아멜 다음 영상은 좀 서비스별로 아멜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